역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간사입니다. 우리 김한규 간사님과 두 분이 오늘 날짜도 정했고 내일까지 한다는 것도 정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분의 순서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7일 헌법재판관 재판 기일이 시작되죠. 여기에 맞추어서 새 의원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좀 지난주에서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 그 합의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후보자께서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 올립니다. 곽규택 간사님도 안 오셨기 때문에 좀 오시라 하는 말씀을 행정실에서 전달했어요? 전달했어요? 예.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한규 간사께서 질문하십니다. 이분도 역시 되게 다 법조인이고 훌륭한데 하버드 로스쿨 출신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질문도 좋으시겠지만 답변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의원님. 네, 후보자님. 헌법 103조를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네. 뭐 동일하겠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조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할 때 국민의 여론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허공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네. 다수의 여론이 있고 또 소수의 어떤 견해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걸 균형 있게 모두 다 존중을 하고 소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와 무관한 뭐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이 정한 국민들이 합의한 우리나라의 가치나 이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 되고 또 재판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최소한 인지를 하고 이거를 이제 감안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다른 이제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탄핵을 인용할 때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중대성이라는 게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를 계속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이제 재판관들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법 감정이 어떠한지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참고하시겠죠?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인데요. 비록 이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직자는 아닙니다만 판사나 재판관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기능을 수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고려해 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헌법 111조에는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회가 세 분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고 대법원장이 세 분을 지명하고 전체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국회가 추천한 세 분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세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헌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거나 또 대법원장께서 절차를 거쳐서 지명을 했다면 대통령께서
그 선출되고 지명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업무 범위 아니면 권한 범위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해석상 현상 유지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런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는지라는 뭐 논의가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 이런 뭐 문헌이나 아니면 선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 후보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헌법에 위반한 겁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규정이 명확하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을 보면 장별로 이렇게 국가기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가 4장이고 법원이 5장입니다. 국회는 3장이고 헌법재판소는 6장입니다. 말씀하신 걸 보면 헌법재판소 6장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는 제3장 마찬가지로 헌법이나 법률에 비상계엄으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나 법원과 다른데 그러면 국회 권한도 제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비상계엄의 포고령 혹시 보셨습니까? 네. 1항을 보면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네. 기재되어 있는 걸로 뭐 알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문구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문헌 자체는 그런 네.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후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포고령에는 제1항에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지 판단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도록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시간 내에 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7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도 의원의 자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